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졸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업이 이루어진 졸업 예정자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많은 젊은이들이 초조하게 구직 시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인문학 시간에는 자녀와 함께 읽는 고전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관중과 안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평을 100평처럼 보이게 하는 하태석 건축가 만나보겠습니다. 하태석 건축가는 미디어 아트 작가이기도 한데요. 건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가 지나고 내년 2월이면 본격적인 대학 졸업 시즌이 됩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얼굴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취업 시장 때문에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 얼마나 되고 또 대책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청년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박영범 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년 실업자 이렇게 실업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업자 기준은 네. 어떻게 정하나요? 우선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기준은요.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예. 지난 4주 동안 이제 적극 졸업 구직 활동을 한 15세 이상의 인구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자리가 없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업자가 아니라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가는 학생이나 뭐 구직하고 있는 주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겠군요. 주부는 이제 구직 활동을 하면 실업자인데요. 예.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제 실업자는 아닙니다. 그냥 비경제 활동 인구로 그냥 간주를 하고요. 근데 대학원생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일단 학생이라 그러면 비경제 활동 인구를 고려합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실업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선 20대가 제일 많고요. 예. 약 29만 3천 명 정도. 지난달 기준으로요. 예. 그다음에 30대가 그 다음에 제일 많고 15만 4천. 그 다음에 40대가 10만 8천. 50대가 이제 8만 7천. 60대가 4만 2천. 세대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실업자 수는 절대 수는 줄어들고요. 학력별로 보면 이제 대졸이 30만 명 가까이 되고 고졸이 약 31만 명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고졸이 약간 많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20대 실업자가 30대, 40대, 50대 실업자를 다 합친 숫자와 비슷한 그런 정도. 그보다 조금 작은 데가 상당히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취업에 성공한 뒤에도 자신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퇴직자도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금년 5월 현재로 봤을 때 취업해본 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약 39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첫 일자리가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직장이라는 사람이 약 145만 정도 되기 때문에 절반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한 36%밖에 첫 일자리 없는 거 나머지는 이제 직장을 바꾼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청년층에서. 보통 취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퇴사를 하는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유통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이제 누구나 각오하는 직장인데 실제로 또 들어가 보면은 상당수가 그만둔대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거기서 비친 이러한 그 회사의 조직 문화 같은 것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돼갖고 많이 그만두기 때문에 보통 대개 한 15개월, 1년 이상
그 정도 지나야지 예. 자기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제 뭐 그렇게 우리나라 통계는 약 15개월 정도 지난 걸로 나왔대요. 예. 예. 그 그러니까 퇴사하는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예, 퇴사하는 이유, 뭐 이렇게 주요 네. 이유, 뭐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뭐 이제 되게 보면은 뭐 적성이 안 맞아서가 예. 제일 많고요. 예. 보수보다는 이제 뭐 장래성이나 들어와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모 기업은 거의 야근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야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저녁에 여가 활동이나 아니면 자기 개발 활동하고 싶은데 그런 거 그렇죠. 시킨다든가 아니면 또 지방에 일단 배치를 받았는데 예. 뭐 주로 우리나라 지금 뭐 인구의 한 반 정도가 지금 수도권에 있는데 뭐 아마 환경이 좋아도 지방으로 가면 이제 뭐 몇 달 못 견디고 돌아오고 그래서 예. 지방에 있는 큰 대기업들은 공장이 거기 있으면 이제 최근에는 그 서울에 있는 뭐 유명 대학 출신보다는 오히려 그 지방 소재 대학 출신들을 많이 예. 쓰는 경향이 있죠. 예. 아, 그렇군요. 그 앞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전문대졸 네. 이상의 고학력자 실업률이 청년 실업자의 거의 네.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전문계 고등학교, 최고라서 좀 나아졌는데 전문계 고등학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 그나마 그 학교 졸업생도 뭐 한때는 70% 이상이 뭐 대학을 진학을 예. 했기 때문에 예. 너무 많은 사람이 대학을 간다는 거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기업이라든가 뭐 이제 은행권, 대기업 이제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직장인데 예. 오히려 우리가 이제 97년 말에 IMF 위기가 온 이후에 대기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예. 되게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기업 운영을 이제 핵심 인재 그런 식으로 아니면 경력직 그런 식으로 뽑다 보니까 예. 오히려 청년이나 그 취업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일자리가 그런 일자리는 오히려 사람은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크게 늘지 않아서 그만큼 이제 괴리가 생긴 게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네. 학력 인플레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네. 이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좀 2020년까지 지금 이 추세가 그냥 가면 예. 약 50만 명 이상의 초과 인력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청년 실업, 학령 실업 문제는 결국은 이제 대학 가는 청년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예. 사회 문화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예.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그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대학이 좀, 예,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좀 줄어들 예. 걸로 예상이 되는 점은 예. 좀 다행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예. 일부에서는 요즘 그 젊은이들이 그 마음이 네. 약하기 때문에 오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죠. 지금 네, 말씀하시죠. 예.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이런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저희 아우성인데 예. 그래서 이제 외국 인력 좀 더 들여와야겠다고 이제 계속 탈원하고 정부에다 건의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그만큼 이제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건데 이게 우리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예. 우리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대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에 강제로 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소위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 처우나 장래성 그런 근무 환경 같은 게 많이 개선이 되면 돼야겠죠, 뭐. 예. 네. 그 정부에서도 그동안 청년 실업 대책 많이 제시를 네.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드렸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너무 대학에 이제 많이 지나가는 건데 오히려 네.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방치했다 그러나요? 거기에 예. 대한 큰 정책은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고졸적 활성화 정책을 해서 좀 예. 낮았는데 예. 그런 거 오히려 방치하거나 약간 조장한 측면이 있거든요. 어차피 예. 고급 인력이 나오면 그게 어디다가 쓰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부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라는 건 되게 소위 투자에 대한 회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렇게 되거든요. 예. 기름은 7, 8년씩 걸리니까 예. 정부가 이제 선도 기능을 해야 되는데 선도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처방 그런 거에 제시하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그런 계속 쳇박에 들으셨던 대안을 제시 못했고요. 예. 이번 정부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이런 심각성을 이제 인식하고 뭐 고졸 취업 마이스터고 이제 그런 쪽으로서 많이 긴장을 시켰는데 많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를 나와도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똑같이 또 대학은 나와도 뭐 어느 유명 대학 나왔다는 뭐 스카이 대학 나왔다는 걸 하나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예. 결국 그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서 상황에서 얼마나 그 조직에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받는 소위 능력 중심의 그 사회로 가는 그런 걸 지금 요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많이 알겠습니다. 그런 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 기다리면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의 3%를 무조건 청년으로 하라는 걸 의무화했거든요. 향후 3년 동안. 예. 그런 게 뭐 단기적인 대안이지만 일반 민간 기업에도 조금 이제 의무화시킬 가능성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예. 또 이렇게 되면 최근에 또 뭐 이제 정년 연장이 법으로 이제 강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그게 또 이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청년 실업 문제가 단순히 청년 실업 문제뿐 아니라 그 다른 부분에 뭐 여성 취업이라든가 고령자 취업과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종합적으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박영범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인문학. 네, 아빠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인문학 시간입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옥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사마천 4기 중에서 두 번째 열전, 관중 안녕 열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관중과 안녕은 모두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이었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관중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안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관중의 경우에는 비교적 많이 알려졌지만 안녕은 약간 생소한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인물인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도 관중 못지않게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물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는데요. 자신이 모시던 임금이 시해 당하기도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아주 강직한 성품으로 57년 동안 전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린 인물입니다. 물론 관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안녕은 공자가 논어에서 안녕은 사람을 잘 사귄다. 오래되어도 상대를 존경하였다.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인간을 무엇보다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관중과 안녕의 열전을 읽고 나서 관중보다 오히려 안녕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자녀분들이 그렇게 안녕이 관중보다 뛰어났다고 생각을 했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네요. 예, 아들 녀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중은 스스로 빛나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만큼 성공한 인물이지만 안녕은 스스로 빛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를 쓴 사람인데 그런 행동은 정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녕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한데 안녕의 행동 중에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녕이 저작거리를 지나가다가 월석보라는 현인이 노예로 붙잡혀 있는 걸 봤습니다.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지면 노예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안녕이 자신이 타고 가던 말을 대가로 풀어주고 월석보를 데려옵니다.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려면 당시 시장에서 말과 사람이 어떤 값으로 거래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말이 사람보다 더 비쌌던 시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 사람보다 더 비싼 시대에 그 반대로 행동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따님의 경우에는 어떤 대목을 읽고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예, 딸아이는 같은 이야기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안녕이 월석보를 데리고 온 다음에 인사도 하지 않고 집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그러자 이제 얼마 있다가 월석보가 안녕에게 절교를 요청하는데 예. 그 대목에서 감동했다고 합니다. 예. 안녕이 깜짝 놀라서 절교하려는 이유를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월석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군자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자에게는 굴복하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이에게는 뜻을 편다고 했습니다. 내가 붙잡혀 있을 때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풀어준 것은 나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알아주는 이가 무리하다면 차라리 그대로 붙잡혀 있는 이만 못합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나를 알아주는 이에게는 뜻을 편다는 말이 좀 가슴에 와닿는데 공자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녕이 평생 동안 상대를 존경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요? 예, 두 아이는 모두 안녕의 마부 이야기를 읽고 재미있어했습니다. 예. 어느 날 아침에 안녕의 마부가 조정에 이제 안녕이 조정으로 나가게 되니까 안녕을 예. 모시고 나가는데 예. 그 모습을 마부의 아내가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저녁에 마부가 돌아오니까 마부의 아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예. 깜짝 놀란 마부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녕은 키가 6척이 채 못 되지만 제 나라의 재상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늘 스스로를 낮추더군요. 당신은 키가 8척이지만 기껏 남의 마부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장한 듯 그만한 모습이더군요. 이런 까닭으로 헤어지려는 것입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됐는지 결말이 궁금하군요. 예, 그 일이 있은 뒤에 이 마부는 늘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런 걸 보면 마부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바꾸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녕의 마부는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 그를 이상하게 여겨서 안녕이 까닭을 묻습니다. 물론 마부는 사실대로 대답했고요. 예. 그랬더니 이제 놀랍게도 안녕이 그 마부를 추천해서 벼슬을 예. 하게 합니다. 예. 역시 안녕이 사람을 알아보는 탁월한 안목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 때문에 사마천은 만약에 안녕이 지금 살아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의 마부가 되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오늘날의 우리가 안녕처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 주셨는지요? 예,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녕은 우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이나 사실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자신의 하인인 마부 같은 사람조차도 예. 편견 없이 대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바로 그런 인간 존중의 정신이야말로 안녕이 가졌던 가장 값진 보석이었다. 예.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률이 아닐 수 없다. 예. 상대가 누구든 일단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안녕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 오늘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안양 편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궁금하고 좀 놀라운 게 과연 사마천은 이런 안녕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 네. 이런 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또 모아서 사기라는 책을 졌을까. 물론 에피소드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만은 현대와 같은 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듣고 그랬나요? 어땠을까요? 그렇죠. 청년 시절부터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쌓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 북쪽 흉노 지역부터 남쪽 교지라고 하는 곳까지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쌓고요. 예. 그리고 본래 아버지도 한나라의 사관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문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던 예. 그런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고요. 예.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비극적으로 궁형을 당했지만 그렇죠. 사실은 궁형을 당했기 때문에 늘 궁궐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자격을 예. 얻었습니다. 예. 황관이나 내신은 이제 궁궐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국가의 도서관을 항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좀 방대한 자료를 축적한
근거가 됐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 뒷배경이 있었군요. 네, 지금까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 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 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을 찾아가려면 스텝 1.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니까요. 효원로 20은 효원로 시작점에서 진행 방향으로 오른쪽 건물이 맞겠죠? 스텝 2. 그리고 바로 옆 건물까지의 거리는 약 20m이기 때문에 효원로 20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알면 편리한 도로명 주소. 이제부터 생활화하세요.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행을 옵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 보여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건축사무소 스케일의 소장 하태석 건축가와 함께합니다. 하태석 건축가는 정회원이 되는 것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영국 왕립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라고 합니다. 미디어 아트 작가로도 유명한 하태석 건축가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 동남부와 충남 북부, 제주도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 서해안에 2에서 7cm, 영서와 충청, 수도권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7도, 대전 영하 0.4도, 광주 0.8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았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새벽 0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서울 순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4살 임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중계동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웃 주민 등 6명이 대피했고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틀 전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이 오늘은 지역본부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8시부터 대전과 부산, 전남과 경북지역본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철도 파업과 관련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3가지가 의식주인데요. 어떤 의식주를 선택하느냐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잘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집을 짓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는 곳을 만드는 분, 건축사무소 스케일의 하태석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태석입니다. 네, 먼저 우리 하태석 건축가를 소개를 짧게 드리면 성균관대 건축학과를 졸업하시고 세계적인 건축학교인 영국 AA 스쿨을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왜 영국이었습니까? 네, 영국에 제가 졸업한 학교가 있죠. AA 스쿨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램크라우스나 자하 하디드, 리차드 로저스 같은 건축가들 배출한 학교였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영국은 전통과 첨단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또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음악적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뭐 일렉트로닉이나 뭐 브리팝 등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AA 스쿨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약자입니까? 네, 아키텍처럴 어소시에이션의 약자고요. 그렇군요. 네, 줄여서 A라고. 그렇군요. 그럼 영국에서 건축사 자격증을 따신 건가요? 네, 그렇죠. 영국의 또 세계적인 건축가 위랄소 선생님 밑에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실무를 하고 영국 건축사가 되었습니다. 그 건축사 자격이 영국의 경우에는 뭐 딱 한 가지만 있습니까? 뭐 종류별로 나눠져 한 가지만 있습니다. 아, 그게 왕립 건축사군요. 네, 그렇죠. 영국은 왕립. 우리나라에서 2번째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먼저 어떤 선배들은 많지 않고 김종규 건축가 한국 예종의 김종규 선생님 교수님께서 그분이 거기를 졸업하셨군요. 영국의 건축이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네, 한국도 이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세계적인 건축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영국에는 공공 건축물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특히 현대 건축물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게 또 전통과 잘 어울려서 조화로운 그런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뭐 런던의 그런 건축물도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은데 뭐 사례를 좀 들어봐 주시죠. 어떤 건물이 그렇게 좀 영국적이고. 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제 타워 브릿지 옆에 그 런던 시청사가 있죠. 노만 포스터가 디자인하신 그 계란 모양이 아주 전통적인 그 옛날적인 그런 풍경에 아주
파워풀한 현대 건축물이 잘 대비가 되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다음에 또 스위스리라고 걸킨이라고 불리는 그 특이하게 생긴 타워가 또 있죠. 그리고 뭐 밀레니엄 브릿지부터 해서 영국의 현대 건축물은 또 아주 새로운 그 파격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전통적 나라로 생각하지만 동시에 아주 첨단의 새로운 디자인들이 또 영국에서 실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보면은 그 건너편에 엘리자베스 홀이라고 또 현대 건축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 좀 옛날 건물하고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홉킨스라는 AA 출신의 그 건축가가 디자인했고요. 그것도 이제 전통적인 건축과 현대를 조화롭게 해석한 그런 건축물이죠. 그래서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그 디테일이나 공간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그 단순한 그 이미지로 건축물을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건축물은 아닙니다만은 런던의 그 런던 아이라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차 같은 게 있잖아요. 최근에 생긴 거. 그런 게 과연 오래된 런던이라는 도시에 어울릴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런던은 계속 그 도시는 그 계속 그 진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옛날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도시가 이제 발전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 또 런던 아이도 건축가가 디자인한 곳이고요. 캡슐 하나하나가 다 건축적인 그런 디테일을 담고 있고 그게 돌면서 30분이 걸려요. 돌면서 런던 그 앞에 그 빅벤이나 그 팔리아멘트나 런던의 최고의 전망들을 관광객들이 다 그 즐길 수가 있죠. 그래서 바라볼 때도 새롭지만 그 안에서도 그 런던을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먼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미분 생활 적분 도시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그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전시하기도 했는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미분 생활 적분 도시는 그 전시이고요. 전시인데 그 건축 전시였는데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적인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만의 집을 만들고 그게 모여서 실시간으로 도시를 함께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거의 건축가로서는 세계 최초로 앱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은 그 앱에 자기만의 집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게 실시간으로 전시장에서는 도시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런 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앱을 다운받아서 자기만의 집을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재밌어 보이는데 그럼 지금도 누구나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도 그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그때 그 작품의 그 후속작이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에 떠도는 기아 콜렉티브 뮤지엄이라는 작품으로 또 새로운 작품인데요. 또 지금 전시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려면은 무슨 컴퓨터 쪽에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저희 회사는 건축회사인데도 불구하고 IT와 접목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축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들이 또 같이 있고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직원 작습니다. 직원은 지금 뭐 풀타임, 파타임 합쳐서 10명이 안 되는 작은. 그 중에 이제 IT 쪽 인력이 또 있군요. 네, IT 쪽 인력도 있고 디자이너가 또 프로그래밍을 또 하고 있고요. 특별한 또 탤런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건축 작품이 계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미디어 아트 작가라는 호칭도 얻었는데 그런 호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지금은 익숙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건축물에 미디어, IT를 접목을 시켜서 여러 가지 예술들을 건축에 융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가들이 재료로 콘크리트를 쓰기도 하고 벽돌을 쓰고 유리를 쓰듯이 저한테는 이제 그 미디어가 재료인 거죠. 그래서 뉴 미디어를 이용해서 재료로 건축물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작가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비즈니스하고는 관련이 없는 호칭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건축사께서도 이제 건축사무소 운영도 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은 어차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근데 건축은 비즈니스면서도 되게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그렇죠. 건축가는 사실은 이렇게 사업적인 것만 생각할 수가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도시와 그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미디어 아티스트로서도 그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가 제가 생각하는 건축적인 컨셉이 실제 지어지면 저는 건축가가 되는 거고 그게 지어지기 전에 미술관에 미디어 아트로 전시를 하고 있으면은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일관된 하나의 일관성을 가진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뭐 경제 상황도 국내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혹시 그 건축사무소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네, 저희는 뭐 작은 회사고요. 작은 회사고 그래서 특별한 일반적인 건축물보다는 그런 독특한 IT와 접목되고 미디어를 활용하고 인터랙티브한 그 건축물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또 다른 프로젝트로 홍대 앞에 독특한 건물을 지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신디라고 들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신디는 extraordinary indie. 인디, 엑스 인디에서 신디라고 제가 명명을 한 거예요. 이름을 붙였는데 약간 이게 친숙하고 애완동물 같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성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 건물의 형태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을 표현을 한 건가요? 신디는 그 인디 음악을 위해서 홍대 앞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디 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 생명체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디라는 이 생명체가 홍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인디 밴드들을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세상에 알리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신디를 귀여워해주면 해줄수록 우리나라 인디 문화가 발전하는. 그래서 신디도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신디를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가지고 놀고 신디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보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랙티브 미디어 건축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구경도 하고 싶은데 안에서 그러면 인디 밴드들이 공연도 합니까? 네,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오픈하진 않았고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 가장 궁금한 점 가운데 하나가 또 20평을 100평처럼 보이게 하는 건축 사무실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곳입니까? 네, 스케일의 헥사곤이라는 건축 오피스인데요. 제 작업실, 제 스튜디오 사무실이고요. 평상시에는 사무실이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을 하다가 회의하면 회의실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뭐 쉬려고 그러면 휴게실로 가고 용도마다 방이 있는데 저희는 한 방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용 앱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 스케일 앱을 가동을 시키면은 제가 회의실이 필요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회의실로 변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가 영화관이 되기도 하고 전시장이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클럽처럼 무대가 되기도 하고 뭐 클럽이 되기도 하는 그런 그게 다 이제 전동 벽이 가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 벽에 영상이 쏴지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계속 가변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대 장치 설명을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축이 이제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대 장치처럼. 신디도 거의 되게 큰 전자제품 같은. 그런 기능을 갖추게 하려면은 사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설계가 건축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건축뿐만 아니라 IT들이 이런 기술들이 아주 융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건축은 건축이고 뭐 IT는 IT고 뭐 구조는 구조이고 여러 가지 장르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전체가 잘 디자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그게 잘 결합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투데이 컬처 팁 듣고 오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공연마당인 서울 아시테즈 겨울축제가 대학로 예술극장과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아동 청소년극 10개 작품을 소개하는데요. 특히 사회 이슈를 담아낸 공연들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살고 있는 주인공 도리와 토리를 통해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연 창작 집단 뛰다의 맨발당 이야기. 또 위안부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극단 민들레의 꽃할머니. 학교폭력 현실을 록 뮤지컬로 풀어낸 극단 진동의 18 청춘 잔혹사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붓과 물감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극단 핫당새의 붓바람. 판소리꾼 4명이 1000살 먹은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국악 뮤지컬 집단 타로의 하얀 눈썹 호랑이 등도 아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택 연출가가 이끄는 연희단 거리패에 산 너머 개똥아와 베를린 개똥이도 특별 공연으로 초청됐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축제로 추위를 날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 컬처 팁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건축사무소 스케일의 하태석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올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에어컨 없이 살기에 도전을 하셨다고요? 네, 에어컨을 없이 저희가 살라고 노력을 아주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이 되게 중요한 건축의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공간도 그래야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직원들과 같이 이 문제를 우리가 건축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옥상에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기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들이 담겨 있는 자연 환기, 대류 현상, 각종 센서들이 또 사무실에 붙어 있고요. 여러 가지 장치들, 과학적 장치들을 이용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진짜 더울 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어컨 100% 성공하지는 못했군요. 네, 이게 신축을 하게 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원래 지금 임대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군요. 많이 바꿀 수는 없죠. 지금 말씀 도중에 질문 문자로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 김영마을 만들기를 위한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제주 김영마을 만들기가 뭐였나요? 이런 내용이 물어보네요. 네, 그거는 자연과 미디어 애뉴얼레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업을 했고요. 이건 건축가와 예술가, 과학자가 함께 만나서 융합하는 공공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시도 하고 컨퍼런스, 워크샵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고요. 이 작품들을 전시나 출판을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마을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김영마을이고요. 제주도의 마을에. 어느 쪽에 있나요? 북동쪽에 있습니다. 북동쪽에. 북동쪽 성산포 쪽 근처겠네요. 또 질문 내용이 또 들어온 게 있네요. 하 소장께서는 중등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하던데 교과서에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건가요? 미술 교과서에 제 작품이 나오죠. 제가 디자인한 버스 쉘터가 있어요. 저기 광화문자에 그 작품이 공공예술 작품으로 교과서에 그러면은 소개가 돼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버스 정류장의 그 쉘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버스 쉘터 흐름이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내 집 어떻게 지을까 이런 게 제일 관심이 많은데 자기만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나라의 집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개성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집에서 획일적인 집에 사는 게 자기의 개성이 담겨 있고 자기의 라이프스타일이 담긴 집이 저는 최고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끝으로 건축 철학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스케일은 사실 약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스테너블, 지속 가능한
C가 컨버전스, 아키텍처 랩, 에세트라, 스케일, 지속 가능한 융합 건축 연구소 기타 등등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융합적인 방법론, IT 특히 IT와 융합해서 건축을 사용자, 인간 중심인 공간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사무소 스케일의 하태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백은지,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